안녕하십니까. 포스 필라테스 최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보학과 필라테스의 관계에 대해서 항목에서 척추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얼 스켈리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이 되는 뼈대, 이거는 이제 척추를 말합니다. 척추를. 그래서 먼저 이제 중추골격의 검토는, 중추골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뼈에 대한 부분, 좀 관절에 대한 부분, 운동하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위쪽의 머리에서부터 아래의 꼬리 쪽으로 내려간다. 적절한 해부학 용어는 독자들에게 사람의 해부학과 그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공통적인 용어를 좀 더 익숙하게 계속해서 소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척추는 5개의 영역이 있는데 경추가 있고 흉추, 요추, 청골, 꼬리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해부학을 아는 것은 필라테스 체형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추에 인지를 하고 경추가 어떻게 움직이고 경추가 어떻게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흉추를 인지하고 요추를 인지하고 천골,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골이라고 합니다. 꼬리뼈, 이걸 인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해부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몸을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바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먼저 중추골격은 그 척추 위에 두개골이 있고 척추가 있고 그 앞으로 해서 늑골과 흉골로 구성되어 있다. 두개골은 뇌혈관, 신경기관과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개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경추가 보입니다. 1번 경추. 중요한 게 1번 경추입니다. 이 1번 경추를 의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목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이 1번 경추가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틀라스 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을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머리를 이 아틀라스, 이 경추가 잘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좁은 면으로 이 넓은 두개골을 지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두개골이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신이 우리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숙명, 그것을 이 해부학적 구조로 표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의 무게가 뒷부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중심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운동을 하면 걷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걷기. 그러니까 걸으면서 목의 정확한 위치로 두개골을 잘 받쳐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제1경추와 2경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틀라스입니다. 이거를 단면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위에 두개골이 있습니다. C1, C2. C라는 건 서비컬 해서 약자로 해서 그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게 이제 경추의 구조가 되죠.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C1, C2,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이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것이고, 이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디스크가 탈출한 거죠.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겁니다. 목을 바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C7 밑에 T1 흉추 1번이 나옵니다. 흉추는 소라식이라고 각각의 그 흉추마다 가위뼈, 늑골과 연결돼서 12개의 척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시면은 흉추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경추, 흉추가 12개가 있고 그 밑에
요추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이제 갈릭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다음은 이제 이 요추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만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앞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거나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가 되어야겠죠. 일자. 이게 정상적인 척추입니다. 그래서 L1, L, 룸바, L1, L2, L3, L4, L5. 보통 디스크 탈출은 L4하고 L5 이 사이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경추는 얇은데 요추가 내려갈수록 더 굵어지죠. 그만큼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많다 보니까 점점 요추는 더 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골, 천골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꼬리뼈가 붙어 있고 모양이 뱀처럼 생겼죠. 뱀. 그래서 이제 스파이널 컬럼 커버추어 앤 얼라이먼트 척추 망국과 정렬. 근데 우리 척추는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망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 자궁 내 공간과 발육 중인 태아의 성장으로 척추는 둥근 자세, 후만, 뒤로 구부러지고 우리가 이제 아기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부러진 자세 또는 후만 자세는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들고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일단 그들이 이 단계에 도착하는 두 번째 망곡은 경추와 요추에서 흉추와 달리 반대의 망곡이 형성된다. 흉추의 후만과 달리 요추와 경추의 전만은 전체적으로 머리와 몸통을 균형 있게 만들어서 아기가 스스로 머리와 몸통을 똑바르게 세우도록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망곡은 세지탈 플레인 시상면이 일어나고 프론트 플레인을 보았을 때 망곡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1차 망곡입니다. 1차 망곡 아기가 태아가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점점 서기 위해서 이러한 2차 망곡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요거는 후만, 전만, 후만, 전만 이렇게.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이 수직선 라인에서 이 요추가 앞으로 간 망곡과 흉추가 뒤로 간 망곡, 경추가 앞으로 간 거, 그 다음에 손골이 뒤로 전만된 것들이 밸런스가 유지될 때 건강한 척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과신전 또는 흉추가 너무 뒤로 가게 되면 거북동 그 다음에 이 전만이 심해지게 되면 거북목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이 척추에 대한 관절 학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플라시 조인트라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척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척수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관절에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추간판, 디스크가 있죠. 이렇게 디스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중력이 누르게 되면 부하가 이 디스크 추간판이 동등하게 상하, 좌우, 전후로 이렇게 압력을 분산하거나 또는 그 압력을 분산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줬을 때는 건강한 디스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흉곽을 보겠습니다. 흉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실 지금 요즘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너무 앉아 있고 그리고 웅크리고 있다라고 할까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흉곽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흉곽이라고 하는 거는 흉곽이 바르게 있음으로 인해서 경추 부위 근육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흉곽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경추 부위 근육이 불안정성이 심화되겠죠.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디스크가 걸리기 쉽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의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두통, 그 다음에 얼굴에 있어서 안면 비대증, 이런 것까지도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다음은 호흡의 효율을 확장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준다. 즉, 흉곽 안에 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흉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폐도 잘 움직이지 않게 되죠.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호흡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들어오는 산소도 적게 되고 나가는 이산화탄소도 잘 안 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도 어떤 그 공기가 좋은 자연이라든지 산에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흉곽이 잘 움직여가지고 호흡이 확장돼서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폐의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흉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폐의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척추축의 운동학과 근육. 척추축 운동과, 그러니까 여기서 축이라는 건 척추가 인체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척추축의 위치가 있고 척추축에 대한 몸통 근육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 C1 경추 1번과 경추 2번을 제외한 각각의 척추축은 3개의 잠재적 회전축을 가지고 있다. 그 축들은 각각의 척추를 통과한다. 축. 그래서 바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척추가 움직이게 되면은 척추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척추를 의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여러가지 옛날부터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척추를 잘 효율적으로 인식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는 게 횡단면인데, 자, 척추라고 하는 것이 그 척추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척추를 둘러싸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뒤쪽이 좀 척추입니다. L3, 요추 3번을 옆으로 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뒤쪽에 보이는 여기 멀터피더스라고 하는 것은 척추 다혈근, 그 다음에 여기 소아스 메이저는 장요근, 그 앞으로 가서는 이제 렉터스 앱도미너스는 복직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랜스버스 앱도미너스는 복행근. 자, 이러한 그 근육들이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고 앞뒤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어. 우리가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을 이 근육들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이 앞에 있는 복근만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근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요추와 복부 그러니까 이거를 복강이라고 합니다. 복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코어 운동입니다. 필라테스의 핵심입니다. 각 근육은 척추를 둘러싸고 척추의 축과 관련하여 특정한 위치에 있다. 그림에 있는 전후에선 좌우에선을 기준으로 앞뒤 좌우 옆에 있다. 자, 물리학적 마찬가지를 걸 때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에 축이 되는 힌지가 있다. 경첩이라고 하는 힌지. 그래서 문을 열 때는 힌지로부터 멀어져서 문의 가담자리를 밀 때 힌지에서 문의 직선과 손으로 미는 힘이 직각이 될 때 가장 문이 잘 열린다. 가장 적은 힘으로 문을 여시게 된다. 반면에 힌지에 가까운 곳을 밀면 힘들다. 자,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힌지입니다. 우리가 열 때 손잡이가 이 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어떤 운동 역학입니다. 만약에 손잡이가 가까이 있으면 열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신체 운동에 적용하면 척추의 축에 가까운 장요근은 힌지 역할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그 움직인다기보다는 고정, 안정된 역할을 해서 바깥쪽 근육들은 직접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신체 운동이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복부의 상하중심축을 힌지라고 한다면은 척추의 움직임을 할 때 중심축에 가까운 장요근이나 척추 다혈근을 힌지처럼 고정시키고 중심축에서 먼 복사근이나 광배근 등 등뼈물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여 회전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 이렇지가 않죠. 장요근을 움직이죠. 장요근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추가 과신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신전들, 특히 필라테스에서 뭐 사이드 스플리트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장요근을 움직입니다. 장요근은 고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코어를 못 잡는다는 거죠. 근육의 회전축으로부터 더 멀리 있고 그 힘을 수직 방향으로 인도할 때 회전을 발생시키는 잠재력은 높다. 반대로 근육의 회전축에 가깝고 선면방에 더 펴져갈 때 회전전이 낮다. 그러므로 근육이 회전축에 깊고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몸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자꾸 코어나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바깥쪽의 측면으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의 측면. 예를 들면은 저희 센터 코스 필라테스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거울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내 바깥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필라테스는 내 몸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의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조직 필라테스, 이게 매트 필라테스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필라테스는 이 동작을 안 가르쳐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다 합니다. 자, 필라테스 창시자 조셉 필라테스가 자신이 구하는 매트 동작이 사진이다. 복부가 문의 힌지라고 한다면 축입니다. 발끝이나 손끝은 문의 가장자리이다. 사진에 보면 조셉 발가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복부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보세요. 자, 그리고 손과 발을 뻗고 있습니다. 복부가 문의 튼튼한 힌지처럼 고정된 상태를 필라테스에서는 코어, 파워하우스로 한다. 그리고 움직임을 발끝, 손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해부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를 봤을 때, 트랜스버스 앱도미너스는 복행근, 다이어프럼 횡격막, 멀터피더스는 척추 다혈근, 펠빅 플로어는 골반기저근.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수축하여 잡아놓고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몸에 문제가 있거나 체형이 틀어졌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들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끝, 발끝을 사용하는 훈련. 척추 운동학과 근육, 척추의 움직임은 플렉션, 굴곡, 익스텐션, 신전, 레터럴 플렉션, 측면 굴곡,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자, 이 경추의 굴곡. 자, 누워있을 때 앞으로 등이 굴곡입니다. 서있을 때는 앞으로 굴곡이라고 합니다. 경추 굴곡. 반대로 경추를 뒤로 하는 것은 경추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이 경추의 신전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경추 측면 굴곡 옆으로, 그 다음에 경추의 회전. 다음 호흡 활동과 관련된 운동학과 근육. 자, 호흡은 척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은 호흡 근육을 사용하여 폐 내부와 외부로 공기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숨을 마시는 동안 근육 수축 및 늑걸 움직임으로 인해 흉부 내부의 부피가 증가하고 증가된 부피는 폐 내 압력을 낮추고 공기는 폐로 유입됩니다. 반대로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폐의 부피도 줄어들면 공기가 기관지 코를 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잘 돼야지만이 척추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있어 보면은 펌프 핸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펌프 핸들. 흡기 동안 갈비뼈의 움직임은 수평의 흉부내의 부피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움직임은 늑걸머리와 결절이 늑걸 척추와 늑걸 흉들 관절을 한다. 그래서 펌프 핸들 메커니즘, 여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 핸들과 버킷 핸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옆에서 이렇게 숨을 마실 때 인스피레이션, 컨트랙션 오브 립 엘리베이터, 갈비뼈를 올리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옆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킷, 이제 이 버킷이라고 합니다. 버킷, 물 양동이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자, 이런 식의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펌프에 보면은 가슴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펌프 핸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같아서 펌프 핸들 호흡이라고 하고, 옆에는 버킷 핸들. 그러니까 이 왼쪽이 좋은 호흡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호흡입니다. 이게 버킷 핸들.
자, 이제 숨을 마십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럼이 내려가고 숨을 내쉬면서 다이어프럼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다음 이제 이 흉곽이 있으면 액세서리 호흡이라는 거는 여기 사각근을 이용해서 호흡하는 거. 이렇게 목을 어깨를 올려서 내렸다 하는 거. 자, 호흡시 근육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라 좀 더 호흡을 의식적으로 길게 하기 위해 되면 호흡에 필요한 것도 사용하게 되고, 흡기 시에는 좀 더 흉곽의 높이를 확장하게 되고, 반대로 호흡 시에는 복행근을 더 수축하니까 복행근을 많이 써요. 배를,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할 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으세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정확 골반 기적을 수축하세요. 내쉴 때는. 그러면은 저절로 흡기할 때는 횡격막과 늑간근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내일 코로 들어오고 나서 가슴이 커지는데, 이때 횡격막은 내리고 갈비뼈는 옆으로, 아까 버킷핸들, 그러면서 이 폐가 최대한 커지고, 내쉴 때는 벨리 컨트랙션, 배꼽을 집어넣게 되고, 횡격막이 다이어프램이 이완되면서 폐의 공간이 줄여지면서 내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필라테스 호흡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척추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액세서리 호흡은 횡격막이나 늑간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점, 공기가 적게 들어오고 나온다. 사용 근육은 사각근, 이 목에 있습니다. 흉쇄의 근육은 승모근.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나 어깨가 아프게 되겠죠. 필라테스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다음 펌프핸들, 앞가슴 호흡. 앞 갈비뼈가 강화되는데 버킷핸들보다 공기가 적게 들어온다. 요추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숨을 마시게 되는 순간 가슴이 앞으로 나오면서 요추는 앞으로 과신전됩니다. 그 요추 안정성이 깨집니다.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늑골 사이는 늑간근이다. 다음은 이제 버킷핸들, 복식호흡, 벨리. 횡격막을 사용하고 복부 아래 장기를 마사지하는 역할. 횡격막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복부 아래 장기를 마사지합니다. 대장, 간장, 위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의 기능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버킷핸들과 복식호흡이 있는데, 자, 자칫하면 복식호흡은 요추의 전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추의 안정이 떨어져서 요추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마사지는 되는데, 그래서 버킷핸들이 뭐냐 하면은 갈비뼈, 하부 늑간근,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요추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추는 중립 상태로.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버킷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할 때는 버킷핸들. 왜냐하면 요추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정을 취하거나 이완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단 요추의 전만이 안 되도록 하면서. 자, 몸통 운동과 근육입니다. 몸통을 저항이 걸린 상태에서 굴곡시키지 않은 주요 근육은 몸통 굴곡근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몸통을 굴곡하는 근육들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의 신전 근육들이 척추 기립근이 되는 거죠. 신전 근육들. 측면, 레터럴 플렉션, 측면 굴곡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의 회전 근육들. 골반과 척추 관절이나 근육의 바른 분배입니다. 부근으로 불리는 몸통 굴곡근은 골반 기저근과 척추 관절에서 이용하는 운동역학적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행근, 복직근, 외곡상, 내외근육, 외부 힘에 대항하여 효율적으로 척추 안정화를 돕는다. 그 다음에 이게 흉요근막이라고 하는데, 요추가 과신전이 많이 되는 사람은 이게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흉요근막을 느슨하게 하는 건 뭐냐? 배꼽을 집어넣는 것. 복행근을 강화하게 되면은 흉요근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막이 있으면은 천막의 로프가 사방팔방으로 동일한 장력으로, 동일한 텐션으로 이 천막을 잡아당길 수 있을 때 천막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밧줄이 충분히 사방팔방으로 탱탱하지 않는다면 텐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 흉요근막의 후방층과 관련된 근육은 광배근, 대둔근, 척추 기립이 후방층에 포함된다. 중간층은 이렉터 스파인에 의해 척추 신전근에 의해 후방에 둘러있다. 요방경부에 의해 앞쪽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행근과 내복선근의 측면에 연결됐다. 전방층은 요방경부에 의해 뒤쪽면에 전경되어 있고 대요근에 의해 앞쪽에 전경되어 있다.
총괄하여 그것들은 각각의 긴장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조화가 깨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축은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긴장은 항상 수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 복행근, 척추다이고, 횡격막, 골반기적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그 텐트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반기적은 약하게 되면은 또 골반장부를 지지해주고, 인간은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골반기적을 강화시키려면은 많이 걸어야죠. 차를 타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많이 걷고, 그리고 필라테스를 해야 됩니다. 필라테스를 여러분들이 정통 필라테스를 해야 됩니다. 자, 척추정렬과 자세입니다. 인간의 척추정렬과 자세는 굉장히 지문의 다양성과 믿을 수 없어도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자세가 중력선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력선이 이상적. 필라테스가 목표로 한 자세입니다. 적절한 정렬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겁니다. 균형 잡힌 움직임이랑 고정되어서 구성된 자세가 아니라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신체 움직임이 여러 상황에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척추는 근막의 건강을 위한 정적인 자세가 아닌 움직임의 균형에 의존한 동적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굴곡도 하고 신전도 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웨이백이라는 자세입니다. 스웨이백. 이건 이제 플랫백. 이게 척추가 일자가 있죠. 플랫백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흉추만, 너무 거북등이죠. 거북등. 카이포시스로라는 거는 거북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정상 척추의 망고, 그리고 내 척추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진정한 코어 근육, 골반기적은 이 코어 근육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